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는데 생방송으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중계가 됐습니다. 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론에 회의를 공개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예.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방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 외에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다양한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도 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핵심 초미의 관심사 주제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대책, 상황인식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신성장 수출 동력을 발굴해서 이걸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점, 경기 둔화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게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복합 경제 위기 돌파라든가 우리 경제 제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들의 관심은요. 이 부동산 정책에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부동산.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이 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는 어느 발언이 나왔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주목을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도 중간중간에 그 발언이 있었는데 주요 발언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예. 국가의 전략 산업과 전략 기술, 특히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는 유적이나 풍광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K 콘텐츠의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예. 모든 부처가 그러니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규제기관이라기보다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체부도 역시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산업과 연관돼 있는 거네요. 뒤에다 산업을 붙인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방위산업부가 이채롭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회의 생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생방송을 시도한 것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요. 예. 또 지금 이런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경제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놀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예. 사실 이게 또 공개된 회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론 수준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클리셰는 이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 아재 같거든요. 이런. 아,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아이들을 낸 걸 텐데 아재라고 하시면 아니 국방부가 돈 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건설교통산업부. 문화라는 게 원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가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어떤 지나간 시대의 그 흔적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런 레토릭은 좀 그만 쓰시죠. 이 산업부는 개그가 아니고 실화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웃으셨지만 다음 달에 실제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정부조직법으로 예. 실제로 할 수 진짜? 있다? 아니 물론 에이.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에이, 아니지만 말도 안 되지. 방위산업부를 어떻게 바꾸게 말이 돼야지. 학점을 치면 오늘 경제에 몇 점이었습니까? 예? 학점 A, B, C, D. 그거 지금 학점을 내려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그 당락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서로 패스 or fail. 그냥 패스. 패스. 자, 김상희 소장님.
대통령님은 대통령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장관들은 대통령님 듣고 싶은 말씀 하셨고 국민들이 들을 얘기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불안함 이게 제일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레고랜드 사태 예,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 추경호 장관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습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였잖아요. 근데 오늘 2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내내 노동, 연금, 교육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또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했던 얘기 다르고 지금 또 하는 얘기 다르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데 당장 지금 발등이 불타고 있는데 내년에 좋은 나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정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원래 하기로 했던 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관부터 좀 임명도 좀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처의 실무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모든 걸 다 흡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공개된 회의잖아요. 여기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미는 그냥 지금 그 국민들이 계속 그걸 바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제 위기는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뭘 할 건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정도.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놀고 있진 않겠죠. 우리 국민들이.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생방송. 뭐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현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나올 수 있는 장관들이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경제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비했을 때는 오늘 생중계가 그렇게 해답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살아있는 어떤 회의 맞습니다. 토론 느낌은 좀 안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재밌다 느끼신 국민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관전평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서훈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요. 자료 은폐 등을 통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회견 전에 입장문을 배포했는데요. 월북몰이를 했다는 여권 그리고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을 시킬 뿐이고 이것이 북한에 입진한 남북관계에 과연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했고 그리고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이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불과 2달 전에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 이제 서욱 장관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서욱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 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을 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월북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입수된 첩보, 정황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이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실족과 자살 가능성도 좀 먼저 따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바다가 고요했고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 수면까지 줄 사다리가 설치가 돼서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이 돼서 자살 가능성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월북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특수정보 SI 첩보상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게 오히려 조작일 것이다 라고 감사원의 발표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고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게 감사원 발표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은 한자가 써 있었다는 것은 나온 적이 없고 중국 어선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듣는다면서 계속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전혀 몰랐던 네, 사실이다.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쟁점인 그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죠 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해서 자료 은폐했다 이런 의혹은 어떤 입장입니까? 첩보 원본이 국방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본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포선 조정을 한 건데 이걸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들 두 명은 하룻밤새 동료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예.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 납포한 다음에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해서 북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내지 않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들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서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전 정부 인사들의 반박 기자회견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예, 그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업종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이게 월북으로 단정해서 얻어진 실익이 뭔가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그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예. 내부 판단이고 그걸 갖다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그걸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생활까지 공개해가지고 몰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짚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을 살릴 수가 있는 시간대에 예.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느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법리적으로 한번 좀 싸워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해에서 저 어민들 그 살해한 사람들 돌려보낸 거는 예. 저는 이건 사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예, 통치 행위거든요. 사실 예. 아까도 그게 내국인으로 볼 것이냐 외국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건 사법적 잣대를 대는 게 좀 무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 소장님. 일단 중국 어선 얘기가 완전 미스터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현 국정원장도 모르는 얘기라고 인근에 하고 중국어선이 있었다는 거. 예,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어서 그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되어서 구명조끼도 얻어 있고 붕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바다에 빠져서 북한 어선에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 추가적으로 나온. 이 지금 시나리오죠. 감사원의 시나리오인데 물론 감사원의 발표에 조선일보의 시나리오가 붙여서 이런 지금 스토리를 구성하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전혀 몰랐다라고 현 국정원장도 확인하고 서훈 박지원 국정원장도 몰랐던 일이라고 확인해서 국정원이 지금 아닌 걸로 정리가 됐고요. 예.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어제 국방에서 관련된 질문을 국방부에 했었는데 국방부 SI에도 그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SI에도 없었다라는 건 또 김병주 의원이 확인을 해서 SI에도 없고 국방부에서도 아니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정보를 예. 감사원은 어디서 얻어서 그 내용을 끼워 넣었는지에 대해서 출처 공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SI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면 이 감청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외부로 공개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보도자료에 넣은 것도 문제고 SI에도 없었고 국정원에도 없었으면 감사원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써 넣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이제 이 월북 사건 있기 2달 전에 다른 강원도에서 탈북자 월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참 문책을 당했고 근데 거꾸로 그 당시에 그 탈북자가 월북에 성공해서 해안까지 도달을 합니다. 김정은이 해안까지 다 봉쇄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북한도 뚫린 거거든요. 같은 예.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해안경비대 전원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첩보로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북한이 사살이란 극단적인 조처를 취했던 이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이게 월북이라고 판단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당연히 구조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사실관계가 좀 몇 가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군요. 자, 이제 대장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있는 상황이죠?
일단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예. 각각 전달한 뒷돈의 출처가 대장동 분양대행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요, 2014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고요. 예.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자금의 일부가 대장동 분양대행사로부터 온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이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넨 돈이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예. 특히 이 분양대행사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었다는 점도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일부 아파트 분양을 맡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건네진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김용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의원 재선을,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인데 이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본격 조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검찰이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부결시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수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뭐 동해서해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은 뭐 나무 둘레를 쭉 도끼로 찍는다든가 농약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하는 것 같다. 천천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그 뒤에 얘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 밑동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은유적인 표현이어가지고요. 아무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사 상황 여기까지 언론도 뭐 조금씩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 진 작가님 짧게 논평해 주시면. 뭐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지켜보죠 뭐. 예. 지켜보신답니다. 자, 김 소장님. 50억 클럽은 한 명만 수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검사들이 뭐 하여튼 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뻔히 돈을 준 것이 드러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검사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검사에서 인척이라서 100억이 넘는 돈을 받고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정보입니다. 아니 놀라운 검찰이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50억은 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익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배분해야 되는데 나는 얘 입도 막아야 돼, 제 입도 막아야 돼, 제 입도 막아야 되고 하는 가운데 이익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이 부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실체가 그 뭐 실제로 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박영수 특검의 인척 같은 경우는 100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고요. 곽상도 씨 같은 경우는 뇌물로선 보기 드물게 퇴직금 처리해서 세금을 내고 이제 받은 상태이고 여러 명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혀지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일부러 봐줬다라는 게 기소도 아니라. 기소도 안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기소가 됐죠. 구속까지 됐었는데. 보시죠. 그러니까 전혀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지 말라는 거죠. 박영수 특검 인척은 100억을 받았는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대법관 관련돼서도 전혀 기소가 되지 그러니까 않고 기소가 6명 되지 중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수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1년이 넘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소가 안 그럼 이제 됐다라고 정상이라고 한다면 볼 수는 없죠. 봐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봐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재명이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을 잡아놓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물증이 확실하게 있어야 잡아놓는 거지. 이재명 사법이란 게 했다를 그런 안 이재명 하는 것은 했다는 장관님 것은- 개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 생각이고 그 50억 있다라는 것도 개인 생각이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분을 50억은 갖다 받은 실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는데 이제 수사 상황이어서요. 두 이게 분은 더 실체가 수사관이 더 아니니까. 강하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